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서북부, 그러니까 안산, 시흥, 광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남양주, 구리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경기도 서북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는 상당한 리스크를 갖다 감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급등 후에 급조정기에는 약간 가격이 안정되는, 그러니까 꼭지를 잡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해당 시점에서는 매물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해 나가니까 내가 매물의 선택의 폭도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 입장에서라면은 반드시 해당 시점에 부동산 분위기에 너무 휩쓸려 다니기보다는 차라리 그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거의 증명됐죠. 각 지역별로 아파트 가격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안 오르는 지역이야 라는 그러한 지역들이 오히려 조정기에서 다른 지역들이 하락할 때 해당 지역은 상승해가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균형을 맞춰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서북부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고려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 서북부 지역 지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그런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상당히 위기의 지역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부동산이나 모든 경제적인 투자에 있어서 위기라는 건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죠. 위험, 기회. 그러면은 그 위험을 갖다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테이킹하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갑의 입장에서, 내가 물론 을이지만 훨씬 더 상대방보다 협상력이 높은 위치에서 주택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경기 서북부 어떻게 매수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의 확산세가 저는 이제 한 반 정도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부동산이 특정 지역이 폭등을 하고 나면은 그 주변 지역으로 퍼지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서서히 퍼져나가면서 그 균형을 갖다 맞춰가게 되고요. 한쪽이 분명 너무 튀어 올라왔다면은 그 주변 지역도 어느 정도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가죠. 물론 이게 가격적으로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 가격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 실효성 대비해서의 가치가 저평가된 지역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은 각 부동산 시점별로 갑자기 푹 꺼지는 시기, 이 푹 꺼지는 시기를 테이킹하게 된다면은 보다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게 제 지론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맵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게 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자, 지금 경기도 서북부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위치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단 바둑판식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서남부 지역, 지금 이쪽 서남부 지역, 김포, 부천, 시흥, 안산, 광명 표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북부 지역, 한강 북부의 경기도 주요 시군 단위들을 갖다가 명기해 놓았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자료를 갖다가 이 자료를 먼저 보여드려야죠. 자, 경기도 동락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 면적별, 준공 연차별 분류 자료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비싼 지역, 그러니까 2019년 4, 4분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광명시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납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거래가가 5억 8천이고 이게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만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2000년대, 90년대, 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역시도 골고루 균형감 있게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8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에 대한
개발 기대감, 그러니까 재건축 기대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는 부분이 차트상으로 간단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으로 비싼 지역을 갖다가 뽑자면은 구리시와 부천시 정도가 보이고요. 이어서 북쪽으로는 일산 동구, 덕양구 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은 4억대 미만의 아파트들이 쭉 포진되어 있죠. 물론 이 자료는 각 지역별로 신도시가 입지 있는 지역 그리고 비신도시 권역 그렇게 해서 나뉘어져서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면적대별 그리고 준공 연차별 가격대를 갖다가 한눈에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놀랍게도 서울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서 가치가 균일하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반영되어 있다는 부분이 이 차트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좀 놀랍게 느껴지죠. 이게 서울에서도 어느 지역으로의 접근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강남역 그러니까 GBD 중심의 강남역 그리고 센트럴 CBD 중심의 종로 그리고 YBD 중심의 여의도 이 세 군데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은 참 재미있게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자, 어쨌든 이 자료는 지금 혹시 이 화면상으로 보시기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포유 커뮤니티에다가 이 자료들을 갖다 전부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방에다가도 제가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까요. 해당 자료 참고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트, 이 붉은, 이 무지갯빛 색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숫자의 단위는 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 고양 덕양구는 평균 거래가 4억, 고양 일산 동구는 4억 4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를 갖다가 참고해 봐 주시면 되고요. 지금 경기 서북부 지역의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수준만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 지역에서 각각의 상승률을 갖다가 한번 도출해 봤더니 지금 현 정부 집권 전 후의 비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 4, 4분기 대비해서 2016년 4, 4분기를 갖다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상승했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맵 차트에다 담아 봤는데요. 면적대별로 그리고 각 지역별로 평균 상승률을 갖다 표기해 봤더니 와, 광명시 131% 상승했고요. 물론 서울만큼 높은 상승률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당연히 연간 10% 이상씩 상승했으니 당연히 이런 곳 주택을 사야겠죠. 그리고 구리시, 남양주시, 부천시, 시흥시 이들 지역들도 다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광명시처럼 골고루 상승을 보인 지역 그리고 구리시처럼 골고루 상승을 보인 지역과는 반대 대조적으로 시흥시 같은 경우는 122% 상승했는데 살펴봤더니 90년대와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의 상승률은 그리 높지 않더라. 초록색들이 보이면 초록색들은 가격이 상승률이 낮은 지역을 갖다가 초록색으로 표기해 놓고요. 붉은색이 상승률이 높은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맵 차트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아파트들이 특히 높은 상승을 보였구나라는 게 나타나고요. 안산 단원구나 안산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 단원구나 안산 상록구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만 붉은색이 조금 보이고 그 이하 2000년대, 90년대, 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하락했다. 80%대가 보이고요. 90%대가 보여요. 자, 이런 지역이라면은 사실상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이 희소적 가치에 따라서 상승한 걸 수도 있겠지만 신규 아파트, 그러니까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원래 있었던 분양가, 높은 분양가가 실거래가에 반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부분, 이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은 안산 단원구나, 안산 상록구 사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전세가 상승률을 갖다 설명드리면서 보다 깊이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초록색이 많은 지역들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 고양 일산 서구 대부분 다 풀밭이죠. 풀밭인 지역은 그만큼 상승을 못했다는 지역입니다. 풀밭인 지역 고양 일산 서구 풀밭 많이 보이고요. 연천군, 동두천, 포천 이쪽은 완전 목초지대네요. 파주시도 상당히 초록색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부권에서는 지금 고양 일산 서구, 파주시, 연천군,
고향 일산 동구도 약간 목초지에 가깝고요. 그리고 동두천시, 포천시 다 거의 초록색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지금 연천, 동두천, 포천 이들 지역은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들 지역은 원래 상승기에는 항상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이들 지역은 빛을 못 본다. 근데 전국 하락기, 전국 아파트들이 다 하락해 갈 때 얘네들은 오히려 상승해가는 참 재미있는 모습도 보여주는 지역인데요. 이쪽 지역은 사실은 갑자기 무슨 산업이 육성되고 그런 지역이 아니라 군부대가 많은 지역으로 인해서 군부대 지역에 소속된 하사관들이 주택을 갖다가 많이 매수하는 주도 세력 중에 한 곳이 연천, 동두천, 포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뒤로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 이 상승률에 대한 적합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이 정상적인 상승이냐, 그리고 이 하락이 정상적인 하락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짚어드릴 건데요. 야, 근데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률이 131%로 나타나는데 이 밑에 자세히 봤더니 사실상 131%로 나타난 것은 저가의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몰리면서 1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밑에 내용을 봤더니 제일 낮은 게 122% 수준이고 대부분 다 130%를 갖다 넘어선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골고루 상승했고 광명은 그야말로 전체가 다 상승했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다. 그리고 구리시도 마찬가지예요. 구리시도 거의 다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들의 상승률이 서울의 일부 지역만큼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에서도 지역별로 구별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골고루 균형감 있게 다 상승한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것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어찌됐건 다음 전세가 상승률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거예요. 전세가는 그럼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전세가 부분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요, 자, 전세가. 이건 전세가 상승률. 잠시만요. 이것도 차트를 돌려서. 자, 전세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살펴봤더니, 전세가는 지금 현재 광명시가 상당히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두 번째로 높은 전세가를 보이고 있는 곳은 지금 고향 일산 동구로 나타납니다. 고향 일산 동구는 전세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일산 동구 가격대 4억 4천으로 해서 구리시보다도 낮은 가격대, 그러니까 부천시하고 거의 비슷한 거래가를 갖다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살펴봤더니 전세가에 있어서만큼은 부천시, 구리시보다도 훨씬 더 높게 형성돼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고향 일산 동구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수인들이 판단한 가치보다 세입자들이 거주 판단 가치는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나타내주고 있죠. 물론 이게 지역별로 평균 거래가예요. 평균 거래가다 보니까 특히 지금 이 차트를 보시는 분들 중에 남양주, 그러니까 남양주에서도 다산 신도시 거주하시거나 별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를 보면서 이거 말도 안 돼, 엉터리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남양주가 너무나도 넓다 보니까, 그리고 신도시와 비신도시 간의 가격 격차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께서 괴리감을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깊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각 시, 군, 구별로 가격대만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전세가 상승률을 갖다 한번 살펴봤더니, 전세가 상승률은, 전세가 상승률은 매매가 상승률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경기도에 너무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죠. 너무 많은 입주 물량이 있다 보니까 전세가 상승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더불어서 아까 제가 안산 단원구나 안산 상록구 매매가 상승률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을 갖다 짚어드렸는데 전세가 상승률마저 마이너스다. 따라서 안산 단원구나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이 전세가가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갖다 먼저 살펴보고 매수에 동참해야지, 지금 무조건 주변 대비해서 덜 올랐어, 여기 사면 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 전세가 상승률을 갖다가 어느 정도 살펴보면서 움직이셔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안산 상록 단원
이 지역에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안산 이들 지역의 전세가 하락은 사실상 주변 인천 지역이라든지 김포, 시흥 이들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수요를 갖다 빼앗겼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안산의 최대 산업구역, 시화공업단지, 해당 지역의 제조업이 몰락이 사실상 이런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그러니까 전세가가 하락해가는 지역에서는 좀 여러분들께서 주택 매수에 대해서 좀 약간 더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시흥시와 같은 경우도 좀 약간 비슷하게 바라볼 수는 있지만 시흥시에서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또한 2010년대 이후 중공된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세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흥시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 시흥 105시라든지 이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음으로 광명시는 수요도 따라줬네요. 그냥 단순하게 투자 심리뿐만 아니라 수요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따라준 부분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세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야, 놀라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김포시라고 생각합니다. 김포는 그렇게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도 3년 전 대비해서 이렇게 상승했다. 자, 여기서 입주 물량을 갖다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김포시, 이 부분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다음으로 고양 일산 서구 지역에서 하락률이 좀 높게 나타났어요. 전세가 하락률이 좀 높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전세가 하락이 나타난 지역은 사실상 임차 수요가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더 공포스러운 겁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집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 산업 기반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모색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집값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언급드린 지역에 대한 매수는 전세가가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라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고민해 보셔도 되는 지역들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에 너무 많은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지만 이 전세가 하락에 있어서는 약간 좀 공포스럽게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전세가 하락 지역은 조금 경계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지금 물론 전세가 각 시, 군, 구별로 해가지고 바로 우측에다가 상승률 별도로 빼놨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깊이 있게는 이 안에 있는 준공 연차별 그리고 면적별로 어느 분포가 이렇게 초록색이 나타나는가를 갖다 살펴보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고양 일산 서구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이 특히 전세가 하락률이 높았고요. 안산 상록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초록색, 그리고 안산 단원구에서는 소형 평형에서 오히려 전세가 하락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90년대,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에 한해서 좀 전세가 하락이 나타났고요. 자, 어쨌든 이들 지역은 지금 현재 하락 지역으로 나타나고요. 상승 지역,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역, 광명시, 부천시, 남양주시, 이들 지역에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포시에서 30평형대 초과 중대형 평형에 대해서는 전세가가 많이 상승해가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은 참 신기해요. 김포시에서는 오히려 중대형 평형에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양주시도 놀랍네요. 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는 그렇게 크게 언급드리기보다는 양주시에서는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이 특히 전세가 상승률이 높았고요. 그리고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에서도 양호한 상승률을 갖다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전세가 상승률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 전세가율을 갖다 한번 살펴봤더니,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갖다 살펴본 겁니다. 전세가율을 살펴봤더니 지금 차트가 오히려 북부 지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군부대 지역, 이들 지역에서는 전세가율이 78%, 88%까지 나와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80%까지 나오네요. 일산 동구도 78%까지 나오고요. 지금 75%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지역은 과도하게 사람들이 주택 매수를 갖다 꺼리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과도하게, 그러니까 심리가 매수를 갖다 극히 꺼리는 지역, 이런 지역은 사실상 매수해도 괜찮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아닙니다. 실거주 차원에서는 매수하셔도 되는 지역들입니다. 이들 지역은요. 그런데 다만 이걸 갖다 그냥 볼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세가 하락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세가 상승률, 이 부분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전세가 상승률이 오히려 고양 일산 서구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전세가율이 높으면은 사실상 이거는 전세가율이 받쳐주더라도 전세가가 빠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세가율이 높다 하더라도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 지역을 갖다가 제가 매수를 갖다 권장드리기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타 전세가가 상승해 가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라면은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은 지역들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남양주시에서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전세가율이 낮게 형성돼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 바로 신규 입주 아파트들은 초기 전세가가 무척 낮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2년 주기론에 따라서 2년차, 준공 2년차, 4년차가 될 때마다 가격이 팍팍 상승해가는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이 전세가율이 낮은 거는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많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남양주에서는 다산 신도시에 최근 입주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리시와 같은 경우는 지금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에서 전세가율 44%, 58%가 보입니다. 90년대가 아니네요. 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에서 이들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 호재를 갖다가 바라보고 있다.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역시도 그러한 기미를 갖다가 보이고 있다. 재건축? 자, 어쨌든 구리시는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다. 상당히 낮은 지역. 그러니까 앞으로 구리시는 많이 발전할 거야. 구리시는 앞으로 매수자들이 많이 몰릴 거야. 라는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된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차인들이 판단하는 가치보다는 매수인들이 판단하는 가치가 높은 지역, 구리시, 그 다음으로 광명시도 지금 80년대 중고된 아파트들에서는 전세가율이 47, 46, 46%로 나타나는데요. 재건축 기대감, 이건 당연히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어쨌든 광명시하고 구리시는 투자 세력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투자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 덕양구에서도 80년대 중고된 아파트들이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데요. 여기도 지금 현재 재건축 대상 지역이 있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부천시, 시흥시, 부천시에서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은 기대감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율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시흥시도 전세가율이 2010년대 이후 중고된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네요. 그리고 이 색깔을 갖다 보시면서 이쪽에서는 어디가 임차인들한테 인기가 좋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고양 일산 서구 같은 경우는 붉은색이 좀 진하게 나타나는 지역, 소연평에서 상당히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파주시도 그러한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죠. 파주시는 왜 이래 미쳤어. 전세가율이 103%가 나와. 물론 이걸 지역별로 나눠서 또 동별로 나눠서 보면 이런 수치는 나오진 않겠지만 전세가율이 파주시에서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 86%, 87% 이렇게 나타납니다. 참 재밌는 지역이죠. 자, 어쨌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전세가율까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자,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여기 이들 지역에서도 위기를 맞이하는 지역이 있다. 제가 과거에 잠실 가격 바닥, 그러니까 송파구의 가격 바닥 혹은 서울 지역의 가격 바닥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 시기를 짚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제가 그렇게 바닥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건 입주 물량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김포죠. 김포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유익 있게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매수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매수하실 게 아니라 가장 최고의 바닥 시점이 곧 다가온다. 7, 8, 9, 10, 11, 12까지. 이 기간 동안에 김포에 입주하는 세대가 거의 1만 세대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하반기 7, 8, 9, 10, 11, 12 이 시점에는요. 정말 김포에서 곡소리가 날 겁니다.
송파구 가락시형 재건축에 9,700세대는 그나마 서울에 수요가 있었어요. 근데 김포는 계속 얘네들은 김포시의 특징은 수요를 외부에서 끌어와야 돼. 자체 수요로는 해결이 안 돼. 너무 입주 물량이 많아. 바로 이 공포로 인해서 지금 김포가 사실상 아직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7, 8, 9, 10, 11, 12 이 시점은 김포가 바닥을 찍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김포에 내 집 마련을 한다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 9, 10 이때가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김포는 지금 매수해서는 안 된다. 7, 8, 9, 10 이 시기를 노려서 매수를 하되 어떻게 매수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당신이 협상 우위권자라는 걸 갖다가 티를 팍팍 내셔도 됩니다. 이런 지역에서 매수할 때는 가격을 갖다가 무조건 후려쳐서 깎아서 그렇게 매수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해 가면서 최고의 바닥을 찍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이후에 반등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김포에 대해서는 매수 타이밍을 노려라. 언제? 지금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7월은 빨라요. 8월도 좀 빠른 것 같고요. 9, 10, 11 이 시기에 김포에 매수를 갖다 노리시면 상당히 좋고요. 특히 내가 잠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살아야 된다 싶으신 분들은 김포 강추합니다. 전세로는요. 전세가 상당히 낮게 형성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 아직까지는 전세가 상승률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전세가가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해야 될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현금 유동성을 갖다 확보해 주셔야 될 겁니다. 세입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자금을 갖다가 마련할 건지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시고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올해보다는 내년에 매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만약 안 돼, 올해 중엔 팔아야 돼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올해 상반기 전에는 파시는 게 그나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김포의 어마무시한 입주 물량은 단순히 김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일산 서구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리고 인천 북부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그러면 김포의 입주 물량이 아니 그러면은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내년은 인천 검단 지역으로 해서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많지만 지금 김포는 좀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맵을 갖다 보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입지 대비해서 가장 저렴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서울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입지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럼 왜?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근데 입주 물량이 지금 공포가 극대화되는 시점은 올해 7, 8, 9, 10 그 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사실 일산 서구도 어느 정도 좀 이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 일산 지역들은 참 안타까운 것이 과거 수원과 비슷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과거 수원에 주택가격 좀 안정될 거다 싶으면은 바로 동탄 1기가 입주를 하면서 와 상승이 완전 찬물을 쫙 끼얹었고요. 아 이제 수원 너무 저평가돼 있어. 이제 상승해야 돼 라고 하는 시점이 되니까 또 동탄 2기가 어마무시한 입주 물량을 쏟아내면서 수원의 상승을 갖다가 저해하고 가로막았죠. 자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 우리 지역은 왜 이렇게 저평가됐어. 이제 집값 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파주 운정신도시 막 때려 박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우리는 저평가돼 있어. 이제 가격 좀 올려가도 될까 하는 시점에 또 바로 다리 하나 건너서 있는 김포시에 어마무시한 입주 물량을 쏟아부었죠. 바로 김포 한강 신도시. 그리고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했더니 또 삼송 원흥 지역이 입주를 했고요. 자 어쨌든 이들 지역도 지금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지역인데 사실상 입지 대비해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입지를 갖다가 판단하실 때 제가 종종 사용하는 방법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잠시만요. 이 지역의 대략적인 분위기를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딱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방법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파주 운정 지역에서 강남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 부분을 갖다 네이버 길찾기를 통해서 찍어서 보시면 나와요. 대중교통으로 해서
출발지를 입력하세요. 출발지 그냥 마우스로 해서 내가 파주 운정 여기서부터 도착지 강남역을 갖다가 찾고 싶다. 자, 강남역을 찍었습니다. 그럼 파주 운정에서 강남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1시간 24분이 걸린다. 자, 그런데 난 파주 운정하고 또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김포 한강신도시야. 그럼 얘는 지금 약 시간이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파주 운정에서는 김포에서 찍었을 때는 얼마냐 하고 다시 검색을 해보려고 하면 이것만 다시 옮겨주면 돼요. 출발 지역만 빼서 쭉 이렇게 해서 김포 한강신도시에 옮겨 놓으면 되는 거죠. 아, 여기는 1시간 11분. 파주 운정보다 좀 가깝구나. 다음으로 김포시가 아니네. 난 부천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다. 부천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면 1시간 15분. 송내역 지역에서 가게 되면 1시간 15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직접 내가 매수하려는 지역과 그 시간대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은 시간이에요. 얼마나 내가 출퇴근 시간에서 그 시간을 갖다 줄일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결정이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방법 뭐 꼭 도착지 강남이 아니더라도 난 여의도 쪽으로 해서 검색해 볼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갖다 판단함에 있어서 이 교통분류법을 활용해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보다 만족스러운 주택 매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둘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는 지역과 비교 대상 지역을 어디를 삼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의도, 제가 말씀드려요. 여의도에서 여의도역 혹은 국회의사당역 이들 지역으로 해가지고 한번 잡아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 3대 중심 업무지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강남역과 거리가 얼마가 되는 것이냐. 그리고 또 강남역 다음으로는 종로 3가역 혹은 시청역. 어쨌든 이 종로 3가역, 종강역 이들 지역과의 접근성.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로 3가역, 그리고 강남역, 그리고 여의도역. 이 세 곳을 갖다 통합해서 평균 도착 시간이 가장 빠른 지역. 이들 지역이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지역. 이렇게 중심을 잡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주택을 매수해 보신다면은 훨씬 더 유리한 주택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조언을 드리고요. 여기다가 입주 물량이라는 부분을 갖다 우리가 함께 눈여겨서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이 지역이 저평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와 더불어서 언제 가격이 급 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그러면 내가 언제 그렇게 싸게 매수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좀 약간 길게 진행되었는데요. 오늘은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부터 한번 지역별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